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돈나룸마 선발에 누네스, 디아스, 그바르디올, 오라일리, 그리고 베실바, 곤잘레스, 레인데르스, 포든, 셰르키, 홀란드 이렇게 베스트 11을 꾸려서 나와서요. 이거는 지난 리그전과 동일한 라인업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도쿠의 빈자리를 레인더르스로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오라일리랑 곤잘레스 투 니코스, 페비 투 니코스라고 표현하죠.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포든 같은 경우에도 교체로 나왔다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사실상 그 선발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카라바오컵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플레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바르디올, 베실바도 교체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선수들의 체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네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좀 많이 힘든 상황일 텐데 일단은 오늘 좀 약간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좀 따내왔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또 이제 이번 경기 끝나면은 일주일 동안 평일에 경기가 없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악 물고 좀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라인업이 그냥 넘쳤어요. 이래서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었단 말이야. 1군 선수들 중에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그냥 부상으로 이탈해버리는 바람에 없어요. 교체 선수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없습니다. 뭐 부상으로 이탈하고 뭐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하러 가고 뭐 둘둘이죠. 둘둘. 2명 부상 2명 네이션스컵 추가적으로 부상이요. 도쿠, 오스카바 둘이 부상당하고 마르무시, 아이누리 둘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가고요. 둘둘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선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 와중에도 선발 자리를 못 잡는 사비뉴 어떡하냐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윙포워드가 없는데 사비뉴가 나올 차례인데 사비뉴가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왜냐면 신뢰를 많이 못 줬으니까. 그죠?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요. 뭐. 그죠? 얼른 하루빨리 자신감을 좀 되찾아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또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는 사비뉴가 되길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포든 로보트가 뭐 골 넣는 기계가 뭐 기계한 거죠. 그죠? 그냥 형님들 골 넣는 기계가 기계한 거예요. 기계처럼 플레이한 거예요. 그 저 로보트 세레모니에 대한 의미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댓글 상황 보면은 내가 왜 했는지 알 거다. 얜 그냥 기계네 해서 그래 나 로보트 맞아 라는 의미의 세레모니인 거예요. 저거요. 본인이 밝힌 겁니다. 그 챔피언스리그 때 프레스 컨퍼런스에 나와서 야 왼발 막히고 오른발로 넣었어요. 오른발 진짜 너무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첫 시즌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 진짜. 야 오랄리 3만 파운드야 이씨. 야 이거 200만 파운드도 안 돼. 이건 도둑이지. 아이씨 이건 도둑이지. 암만 애가 그냥 터질 줄 몰랐기로서니 재계약을 해주고 나서 애가 터졌잖아. 한 달 만에. 지금 야 150만 파운드가 뭐냐 연봉이. 야 이거 홀란드 3주치야. 홀란드 3주치예요 이거 연봉이. 괜찮아. 도쿠는 5만 파운드. 야 얘는 그래도 오랄리는 뭐야 로컬리기라도 하지. 야 도쿠는 남의 팀에서 이적해서 왔는데 야 지금 새 시즌 이제 쇠가 빠지게 뛰고 있는데 여전히 5만 파운드야. 도쿠는 뭐 저기 뭐 홀란드 2달치 2달치가 연봉이죠. 홀란드 2달치 연봉을 받고 있는 제레미 도쿠고요. 홀란드 3주치를 연봉으로 받고 있는 니코 오랄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누구보다 노예로 뛰고 있죠. 참 셰르키는 말을 아끼게 돼 이래서. 이거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선수인 것 같아.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 6은 떠. 주사위에 6이 많이 들어있기는 해. 근데 숫자가 1이랑 6 둘밖에 없어. 셰르키는 1이랑 6 둘밖에 없는 것 같아. 주사위에 3개야. 4 뭐 5 이런 거 없어. 상대가 지금 맨시티 진영의 왼쪽 그 웨스트햄 진영의 오른쪽 자리에서 공격수를 좀 많이 배치한 탓에 포든이 이제 이 부분을 커버하려고 이제 노력을 또 많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비적인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여기다가 베실바랑 니코 곤잘레스 이 두 명의 그 홀딩 미드필더가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디서든 맨시티 선수들이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공이 가는 어느 지점에서도 맨시티 선수들이 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맨시티가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처럼 보이지 않죠.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왜냐면 웨스트햄이 그 공을 잡고 밀고 올라올 때 보면은 맨시티의 수비수들과 미드필더 사이에 3명의 선수가 배치된 모습을 그 연출을 시켜줬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 좋은 패스가 하나 걸려버리면은 바로 맨시티는 이제 뒷공간이 뚫려버리는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 공간 점유, 공간 선점, 이 포지셔닝을 너무 잘 가져가 줬었던 덕분에 곤잘레스랑 베실바가 너무 현명하고 너무 영리하게 움직여줘서 패스기를 차단을 둘이서 다 해줬죠. 이래서 이제 측면에서 공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은 이제 포드는 얼른 덤벼들고, 베실바도 얼른 이제 붙어줘서 여기 3명, 4명의 선수들이 이제 밀집되어서 웨스트햄 선수들을 가두리 시켜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러다 보니까는 상대는 공격의 전의를 상실을 해버리게 되고, 맨시티는 쉽게 볼을 이제 따내서 공격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광경들을 전반전 내내 연출을 시켜줬습니다. 베실바는 진짜 너무 좋은 선수인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베실바는요. 그냥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아. 뭘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이 있는 어느 지점에서도 맨시티 선수들이 숫자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맨시티가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이 있는 특정 지점에서는 항상 맨시티 선수들이 숫자가 더 많았어. 3명, 4명의 선수들이 있었어. 웨스트햄 선수들은 2명, 3명밖에 없는데요. 왜? 베실바가 붙어줬으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주다 보니까는 맨시티 선수들이 오히려 더 여유롭게 패스로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또 보여줬죠.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니코 곤잘레스가 오른쪽으로 얼른 가서 또 이제 그 삼각형 만들어주면서 링크업 패턴 만들어줬죠. 여기다가 이제 랜도르스까지 와서 4명이서 이제 공격 작업을 시작하는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줬었죠. 오늘은 거의 베실바랑 니코 곤잘레스가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첫 번째 득점 상황에서 포든의 좋은 패스도 이제 빼놓을 수는 없겠죠. 당연하게도. 이제 물론 아쉽게도 이제 포든의 어시스트로 기록되진 못했지만은 포든이 이제 적절하게 침투를 잘 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니코 곤잘레스가 정말 잘 기다리고 포든을 잘 찾아서 패스를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밀어줬기 때문에 포든도 기회를 잡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히 다른 선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니코 곤잘레스 얼굴이 그냥 뭉글뭉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실바 얼굴이 뭉글뭉글 떠오르고요. 근데 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또 니코 곤잘레스가 또 이게 떠올라 버리니까, 전반전 최고의 선수는 셰르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곤잘레스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그 정도로 오늘 너무 잘했어요. 곤잘레스 그리고 베실바, 이 2명 선수가. 그리고 오랄리는 오늘도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누네스도 오른쪽에서 오버랩 너무 좋았죠.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누네스가 그 지금까지 어시스트를 기록해줬었던 걸 보면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개인의 그 크로스 능력에 의한 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은 팀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모습들, 그러니까 팀의 일원이다. 드디어 이 선수가 팀플레이가 된다. 3년을 기다렸다 라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선수에게서 패턴 플레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게 너무 고무적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니코 곤잘레스가 매우 잘 뛰어줬기 때문이고, 레인도로스, 셰르키도 이제 포지셔닝을 잘 가져가 줬었던 덕분에 이제 누네스의 이 오프 더 볼 런이 의미 있어 보였던 거기도 하지만서도, 어쨌든지 간에 이 오프 더 볼 런이 유의미해졌다, 무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정말 감개가 무량한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팀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야금야금 팀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경기를 본 뒤에 맨시티 리그 2라운드 혹은 3라운드 토트넘전 혹은 브라이튼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팀이야 싶은 생각이 정말 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야금야금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드디어 맨시티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11명의 선수들이 그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줬었던 그런 팀 플레이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만족스러운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완벽한 경기력을 조만간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대0으로 맨시티가 이기고 있긴 하지만서도 후반에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겠고, 맨시티는 당연하게도 이제 수비에 집중을 좀 하겠죠. 왜냐면 선수들이 다들 지쳐있고, 심지어 니코 곤잘레스는 또 옐로우 카드를 받은 상태라서 교체할 카드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지금 선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비적인 전술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 퍼포먼스 평가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니코 곤잘레스랑 베실바 이야기만 하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 다 잘했습니다. 오늘 솔직히 그바르디올도 너무 잘했어요. 오늘 그바르디올이 수비 바운더리를 넓게 가져가면서 오랄리가 좀 적극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됐죠. 왜냐면은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측면에 2명의 선수들을 배치시켜 놨었단 말이에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바르디올 혼자서 공간 차단 정말 열심히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측면 수비 같은 경우에는요. 베실바가 이제 그 미처 따라잡지 못했을 때, 그바르디올을 혼자 잡았어야만 했을 때, 공간을 혼자 책임져야만 했을 때 그것도 적절하게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못한 선수가 없습니다.
곤잘레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패스길 차단 다 했어. 차단 다 하고 첫 번째 골 기점 플레이도 해주고 지난 시즌에도 이제 니코 곤잘레스가 그 공격 가담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몇 차례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모한 플레이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정돈시키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베실바가 본인의 자리 선점한 걸 확인한 뒤에 공격 가담을 해주죠.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오프 더 볼 런을 가져간다라던가 그래서 이제 그 어태킹 서드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용기 있는 플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보여줬었던 플레이는 사실 무모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용감한 플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비를 해놓고 과감하게 올라온 거니까. 이전에는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올라온 거니까. 그것 때문에 뒷공간 철퇴 많이 맞았죠.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난 니코 곤잘레스는 오늘 플레이는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본 니코 곤잘레스 퍼포먼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 아스톤 빌라가 아스날을 상대할 때 그 아스날의 공격수들이 매우 강력한 관계로 중원에서 이제 틀어막으려고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을 계속해서 이제 투입을 시키잖아요. 경기 막판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오히려 라인을 올려버리잖아. 그냥 공격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약간 거기에 영감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맨시티가 소유권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 선수 교체 카드를 이렇게 쓴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와 진짜 간격 왜 이렇게 안 맞냐. 아이씨. 야 진짜 베실바 재계약 해야 되겠어 형님들. 그지 않아? 베실바 재계약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베실바 한 명 빠졌다고. 물론 이제 니코 곤잘레스도 빠졌긴 하지만서도 내가 볼 때는 아까랑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공이 있는 곳에 맨시티 선수들이 더 많았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공이 있는 곳에 웨스트햄 선수들이 더 많죠. 이 차이예요. 오프 더 볼런 포지셔닝 차이예요. 포지셔닝 차이. 미드필더들의 지능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답이 없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누네스 홀딩 미드필더 아이디어는 오늘 이후로 또 추억 속에 사라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깔끔하게 경기를 좀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전반 니코 곤잘레스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놓고 봤는데 니코 곤잘레스에서 누네스로 바뀌면서부터 경기를 좀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보게 돼. 여기에 심지어 루이스와 누네스가 이제 투홀딩을 동시에 봐주는 바람에 뭐 간격도 안 맞고 패스도 안 들어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약간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이게 아다리가 계속 안 맞고 홀란드는 계속 짜증나고 화나고 아까까지만 해도 홀란드 그냥 계속 웃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죠. 왜냐면은 뭐 베실바, 곤잘레스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전반에 진짜 많이 뛰기는 했어요. 아까 그 전반 끝나고 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명의 선수들이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맨시티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줬단 말이야. 횡으로든 종으로든. 근데 중요한 거 이 선수들은 지금 거의 매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거. 벌써 그 전반 한 중반 정도부터 니코 곤잘레스는 약간 다리가 털린 듯한 이런 모습들도 연출을 시켜줬었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 스프린트가 안 나와서. 그런 것처럼 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케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베실바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도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게도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경기를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루이스와 누네스가 이 홀딩 미드필더 조합을 짜서 나왔는데 야 간격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패스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을 탓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팀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겠어. 휴식은 줘야 되겠고 곤잘레스와 베실바에게 휴식은 줘야 되겠고 교체할 선수는 없고 따라서 누네스와 루이스를 홀딩 미드필더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선수들이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 약간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 포지션이 아니니까 애초에. 누군가는 누네스가 홀딩 미드필더가 본 포지션이에요 형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선수는 그냥 풀백이니까.
미드필더 아닙니다. 이 선수 그냥 풀백이에요. 누네스요. 또 미드필더로 키우려면 또 한 3년의 시간이 또 걸릴지도 몰라서 그럴까봐 또 무서워서 그냥 풀백으로만 계속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오라일리랑 그바르디올은 이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이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잘했고 포든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이제 열심히 집중해주는 모습들도 좋았죠. 물론 포든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좀 많이 털렸는지 패스가 좀 짧다는 인상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이기는 했어요. 후반전부터 패스를 좀 자신있게 쭉쭉 밀어줘야 되는데 짧더라고. 이건 다리 힘이 많이 떨어져서이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죠. 따라서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중 경기가 이번 주에는 없는 관계로 이제 7일의 휴식을 이제 오롯이 취할 수가 있게 됐죠. 휴식기를 아마도 한 이틀 이상은 주게 될 것 같긴 한데 푹 쉬고 다음 경기 이제 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이때 또 좋은 모습을 선보여 주길 또 바래 보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에는 좋았어요. 확실히. 그래도 다행인 거는 부상으로 나가고 뭐 네이션스컵으로 이탈한 선수들 보면은 대부분이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라서 베스트 11은 살아있다는 거, 이게 좀 고무적인 일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도쿠는 주전 선수이긴 하지만서도요, 도쿠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부상 없이 지금 경기를 잘 소화해주고 있는 게 다행이다. 베스트 11이 살아있는 것도 참 되게 희한한 일이야, 그지? 보통 부상을 당하면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데 오스카바 카라바오컵에 그냥 간만에 나와서 그냥 한 15분 20분 만에 그냥 부상으로 나가버리고, 스톤스는 알 수 없는 데서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필요한 상황에 또 없는 이런, 에휴, 또 열받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누네스 오늘 그래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기 전까지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수 전 분야에 걸쳐서 안정적인 모습과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래서 누네스도 오늘 좋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누네스도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일 거예요. 누네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 저기가 없으니까 교체해줄 만한 선수가 지금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누네스가 그래도 이 정도 띄워주는 게 어디냐라고 감지덕지한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딱히 뭐 오늘은 뭐 비판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경기 재밌게 잘 봤고, 다행히도 승리를 따옴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다른 팀들의 경기가 이번 라운드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맨시티는 아스날과 승점 2점 차이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승리를 따내서 매우 기쁘고요. 선수들 잘 쉬고 일주일 뒤에 경기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